미국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려나요? 입에 엄청 세계가 주목할 듯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할 수 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지면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막상 미 현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거의 안 나왔어요. 이번에 CPI 지수 발표된 뒤로 베이비 스텝 확률이 92%나 된다. 자, 전년 동월 대비 예상이랑 똑같이 나왔다. 하지만 연준 목표 2%에 3배에 달하는 고공행진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잡히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진 게 굉장히 벌써부터 여파가 크게 나왔다면은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 높은 식품과 에너지, 핵심 CPI 상승률은 1월 5.6%에서 5.5%로 떨어져 최저다 이야기하는데, 일단 전월비로 보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월비로 핵심 CPI, 즉 근원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파월은요, 물가를 빨리 잡고 싶어요. 저번 인터뷰 때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 속도를 다시 조절할 것이다. 하향 쪽이 아니라 다시 상승 쪽으로 조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최종금리도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터진 다음에 아직 파월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만 계속 지금 금융가에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파가 생각보다 작다면서요. 여파가 작으면은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죠.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면은 가뜩이나 이번에 유동성을 풀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졌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중에서 86%가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데, 여기가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업계 기업들이다. 개인이 파산하는 것보다 기업이 파산하면 더 힘들죠. 그런데 돈을 못 보내다 쓰면요, 갑자기 막 급한 돈 써야 되는데 무너져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많이 올 수가 있죠. 실업자도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 지표 중에서 크게 3개 본다고 그랬죠. 실업률, 물가, 경제성장률. 실업률이 안정적인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터져가지고 갑자기 실업률이 확 올라가요. 금리를 확 못 올리면은 물가가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5만 달러 이상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되죠. 돈을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얘가 터졌는데 빅스텝을 한다면은 이거 여파 되게 없이 잘 잡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러면은 물가 잡는 건 더 힘들어지고 유동성은 더 풀렸는데 금리는 덜 올라간다. 즉 물가가 계속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종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번이 글로벌 금융위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물가가 많이 올라도 5%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랐을 땐 9%대까지 올라갔고 아직도 6%대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역시 유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유동성이 많이 뻥튀기가 되면서 거품이 생겼죠. 근데 그때는 유동성 뻥튀기가 승수로 뻥튀기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늘렸다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직접 때려 부은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으로 회수를 하는 반면 이게 플러스 세금, 이게 부자세를 많이 내죠. 경제가 위기일 때는 서민을 살리고 부자세를 많이 걷어야 돼요. 경제가 성장하고 잘 될 때는 부자들이 투자하기 좋게 풀어주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막 부자들 돈 많이 버는 꼬라지가 눈꼴 시렵다, 부자세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경제 기반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서민층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경기가 살아나도 그들이 살아나지 못해요. 빚에 빠져있고 막 파산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경제활동하기 힘들고 카드도 못쓰고 소비활동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어서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자.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대부분 진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세금 더 걷어라. 결국에 그게 복지에 잘 쓰여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죠.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냥 부동산 가격 올려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이거는 진짜 경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 경제 망하는 지름길이고, 경제는 결국에는 생산과 소비예요. 자본주의의 핵심도 생산과 소비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다. 이거 어디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예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엄청나게 감소한다. 이게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소비가 안 돌아가죠. 생산을 할 수 있겠어요? 생산하기도 힘들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물가를 잡으면 터지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터지는 곳들에 유동성을 지원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여기, 이게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이게 여파가 점점 너무너무 커진다. 진짜 너무 많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커지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수습을 한 거죠. 이거 냅둬가지고 기업들까지 터지게 되면요, 예금 지원 플러스 기업까지 또 터진 것들 다시 지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어요. 나무 기둥이 부러진 걸 다시 붙이려면 되게 힘들어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접목 같은 거 대가지고 안 넘어지게 이렇게 접목을 대는 거는 쉽죠. 부러진 걸 붙이는 것보다. 그런 형국으로 재빨리 대처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올릴 여력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터지고 있고, 이번에 은행이 터지는 규모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들어갈 것이다. 물가를 안 잡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미국 은행 파산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더 이상 안 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금리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요 이야기만 하는데요,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중에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리는 방향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속력에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는 속력을 늦추고 떨어지는 속력은 빠르게 만드는데 금리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이야기이고, 상승 요인이냐 하락 요인이냐를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락 요인이에요. 하락 요인이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양쪽에서 있어요. 이쪽에서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고 하죠. 하락 쪽에서 당기는 애들이 많으면 하락 쪽으로 살금살금 끌려가는 거고, 그쪽에 힘센 애들이 더 많이 붙으면 쭉쭉 끌려가는 거고요. 반대로 상승 쪽에 힘센 애들이 많으면 상승 쪽으로 슬금슬금 끌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금리 상승은 하락 쪽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멈추면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경제 같은 경우는 상승 요인이죠. 경제가 좋으면 올라가고 경제가 나쁘면 떨어져요. 경제가 좋으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통화 승수가 늘어나. 그 다음에 대출 총량. 대출 총량 같은 경우는 늘려주면 상승이고 줄이면 하락 요인이죠. 부동산 규제. 요거 문재인 정부 때 언론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속였지만 부동산 규제는 하락 요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규제를 늘리면서 하락 쪽에 계속 힘을 실어줬지만, 금리 떨어지고 세계 경제 추이가 있고 유동성 거품이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했더라도 그 전에 초이노믹스 때부터 풀어놓은 것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계속 끌려간 거예요. 줄다리기 하듯이.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은 하락 요인이 맞습니다. 입주 많으면 더 많이 떨어져요. 입주 적으면 덜 떨어지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공급도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급을 이야기했다. 예전에 공급만 이야기를 하고 요즘엔 금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는 지금 계속 하향 요인으로 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돼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돼서 경제에 안 좋았던 것들이 터지는 거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쌓여 있었던 거고, 그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바젤3 미루면서 대출을 키워왔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계기, 과정, 결과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 봤을 때, 자, 금리 요인만 사라졌어요. 그럼 경제 측 요인에서 봅시다. 자, 경제가 지금 집값이 올라갈 경제인가요? 떨어질 경제인가요? 떨어질 경제죠. 그 다음에 대출 총량. 대출 총량은 DSR이 시행되면서 지금 대출이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 부동산 규제를 봤을 때 어때요? 부동산 규제는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죠. 상승 쪽 요인을 많이 하고 있죠. 입주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에 조금 가까운 정도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이 중에서도 또 파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게 1번이 얘고 2번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다 했는데 사실은 DSR 규제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
근데 경제가 침체되고 얘네 둘이 지금 핵심적으로 아래로 밀고 있는데 얘까지 지금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 쭉쭉 빠졌던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얘를 풀어준 거예요. 얘를 상승 요인으로. 그러니까 DSR 견제하고 금리 인상이 멈췄다. 뭐 때문에? 미국 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미국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그 여파는 경제에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답이 나오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대출을 DSR을 폐지를 한다 이러면은 다시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쪽에 힘이 더 실릴 수도 있겠지만 금리 올라가는 거 멈추는 정도로는 집값 하락이 멈추진 않는다.